이제 마지막으로 내교육 기반의 역량 개발이란 건 앞서 얘기 드렸던 전통적인 서구에서의 역량 개발, 한계성, 한계가 뭐였죠? 바깥쪽으로 드러난 그 빙하 위의 외적 역량이 아니라 빙하 아래 비인지적 내적 역량은 개발되기 어렵다라고 봤던 한계, 그리고 바로 전에 뇌과학에서 제시한 역량 개발의 새로운 전환, 뇌는 훈련하면 변화한다. 그리고 한국의 이런 두뇌 훈련 국가공인 체계를 반영한 겁니다. 시작은 뇌를 의학적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출발이다. 서구에서 그렇게 바라봤어요. 의대 안에서, 의학에서 생물학적 대상으로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뇌하면 쭈글쭈글한 뇌를 떠올리고 뭔가 이렇게 의사들이나 과학자들이 접근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연구 대상,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마음과, 마음과 행동 변화를 바꾸려면 그 사령탑이 뇌인데, 뇌에 대한 인식 전환이 안 바뀌면 뇌가 의학의 영역으로, 과학의 영역으로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뇌교육 원론에서는 뇌를 생물학적 대상이 아니라 모든 힘을 기울여 활용하고 개발해야 될 교육적 대상이라. 이것이 뇌교육 원론에 명시되어 있는 뇌교육의 출발이자 한국발 뇌교육에서 뇌를 인식하는 그 변화를 주자는 패러다임 시프트죠. 네, 그래서 뇌교육은 오늘날 인류 학문 체계가 밝힌 채덕지, 그것을 기본 맥락에 깔고 있습니다. 채덕지 기반의 두뇌 발달 기제 적용. 그래서 시작이 몸이죠. 신체 관리 능력, 즉 움직임. 움직임에서 정서가 나옵니다. 우리의 그 진화적으로 보면 감정이 없는 동물들이 있죠. 움직임에서 감정이 출현하는 거기 때문에 순서상 이게 맞습니다. 신체 관리 능력 배우고, 그 다음에 몸, 마음에 대한 상호작용 배우고, 그 BR 예교에서 지금 프로그램 순서를 떠올려 보시면 이 순서로 하고 있는 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조절력을 높이는 거죠. 이게 높아지면 이건 애티튜드, 태도가 길러지는 거예요. 저 친구 참 태도가 좋네. 우리가 이렇게 평상시 얘기하시죠. 그것은 내재된 그 무의식적 훈련이 무의식 상황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태도입니다. 근데 이 태도가 맨 앞에서 기르기 굉장히 어렵다고 봤죠. 왜 어려웠냐? 이 순서로 길러야 되는데 지덕체 순서로는 이 태도가 안 바뀝니다. 왜냐?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와야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 바뀔 수가 없죠. 즉, 몸에서 출발해야 바뀌는 건데 머리에서 출발하면 안 되겠죠? 네, 그런 느낌을 아마 이제 아실 것 같고요. 이제는 뇌교육의 학문적 체계에서 이제 어떻게 체계화되었는지, 뇌를 바라보는 인식이 바뀌었다고 했죠. 그래서 컴퓨터에 또 운영 시스템이 있듯이 뇌도 당연히 운영 시스템이 있을 거라고 보고 뇌 운영 시스템, 이 뇌교육의 핵심 원천 기술을 정립한 겁니다. 네, 그 정립을 기반으로 크게 그 5단계로 나눈 거고요. 5단계가 5단계 시작을 보면 가장 중요한 감각을 깨우는 거예요. 유연하고 정화하고 통합하고 마지막에 목표, 자기 인생 주인 되는 건데 내가 목표를 설정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거,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과정을 실천하는 거, 뭐 메타인지를 높인다, 뭐 몰입성을 키운다, 집중력을 지속시킨다, 뭐 아니면 뭐 성적을 얼마만큼 높인다,
뭐 여러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시작은 뭐냐? 네, 감각을 깨우는 거예요. 왜? 몸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메타인지는 지식으로 절대 안 됩니다. 몰입도 지식으로 절대 안 됩니다. 되는 학습 영재들이 있어요. 한 1%. 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요. 몸에 똑같이 집중을 해도 내가 집중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아차려야죠. 그런데 옆에서 보면 정말 집중을 못하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네, 연습장을 계속 끄적거리고 있는 근데 그런 상태를 모르면 또 안다고 해도 네, 정신 차려가지고 뭔가 스트레칭도 하고 물도 먹고 뭐 운동도 하고 음악도 듣고 그래도 다시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 그 리셋이 돼야 되잖아요. 그것은 내재적인 반복적인 훈련으로 내가 바뀌는 거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 깨우기가 시작입니다. 네. 여기서부터 네, 이제 내교육이 다양한 기존의 융합 학문들하고 연합이 돼서 학문적 체계화를 이끌은 거고요. 내교육의 방향은 크게 두 개입니다. 인류과학의 정점이라는 과학적 측면에서는 아까 얘기 드린 뇌과소성을 끌어올리는 거고요. 교육적 관점에서는 이 실존지능, 다중지능으로 보면 그리고 교육으로 보면 가치 이것이 내면에서 올리는 거라 이것을 끌어올리는 이 두 가지 목적을 다 달성하고자 하는 겁니다. 서구에서는 요것만 했어요. 그래서 한계를 드러냈죠. 그런데 이제 내교육의 영역에서 그 서구가 접근하지 못했던 이 내적 역량을 끌어올리면서 전체적인 교육의 본래 목적을 달성해 가고자 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20세기 외적 역량의 시대에서 21세기 내적 역량의 시대로 전환기에 있습니다.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기죠. 교육도, 건강도, 자기계발도, 라이프 스타일도 거대한 전환기에 있다. 네. 그래서 그 최근에 가장 유명한 그 신경과학자 안토니오 다마지오라는 교수인데요. 이 사람이 한 십수년 전부터 제시하고 있는 오늘날 최신 뇌과학의 연구 결과를 봐도 명확합니다. 우리가 뇌교육에서는 감각을 회복하고 감각을 개발하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것을 이제 필링, 이 느낌. 근데 이 느낌은 인간의 고등의식 기제라고 지금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느낌이라는 현상은 고등 기제는 어디서 어떻게 개발되느냐라고 보면 몸입니다. 네. 이 다마지오가 이렇게 네, 느낌이라는 고등 기제는 네, 인체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복합된 정보와 감각의 종합과 그거의 여러 가지 훈련과 뭔가 이런 걸 통해서 일어나는 현상. 몸 상태가 안 좋으면 네, 정서 상태가 안 좋겠죠. 그 바로 아래에 있는. 그래서 우리가 몸이 조금 안 좋으면 쉽게 짜증이 나죠. 근데 몸의 균형이 맞으면 이 정서가 흔들리지 않겠죠. 이게 흔들리지 않으면 느낌의 기제가 좀 더 나은 상태가 되죠. 우리가 아이들이 그 HSP 뭐 이런 훈련할 때 보면 신체 조절 상태가 잘 돼야 돼요. 그리고 정서에 대한 조절 상태도 잘 되어야 그 다음에 고등인지 영역이 뭐가 바뀌는 거지 앞에 게 안 되면 뒤에 게 있을 수가 없죠. 왜냐? 고등 기제니까. 근데 이 기제 훈련이 몸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네, 오늘날 세계적인 신경과학자도
이렇게 이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 느낌, 네, 인간의 고든 기제다. 그래서 정리하면 그럼 뇌교육은 뭐라고 정리할 수 있냐? 그 21세기 들어가면서 뇌가 마음과 행동 변화의 열쇠가 됐습니다. 그래서 건강도 뇌 건강으로 바뀌었죠. 심장에서 뇌로. 과학의 끝은 뇌과학이 되었습니다. 공학은 이제 뇌공학. 그럼 교육의 영역도 뇌가 앞에 있어야죠. 왜냐? 교육의 본래 가치, 잠재성을 개발하고 가치를 높이려면 그 답을 뇌에서 찾아야 합니다. 뇌에서 찾는데 외적 역량이 아니라 내적 역량이 외적 역량을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내적 역량이란 거는 뭔가요? 리더십, 컨피던스, 근원적인 자신감. 여기서 자신감은 성취로 인한 자신감이 아니라 나의 근원으로 오는 자신감, 열정, 근원적인 열정입니다. 뭐 이런 용기, 용기도 I can do it. 내가 할 수 있다는 용기가 아니라 내가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뭔가를 마땅히 이룰 수 있다, 이루고자 하는 그 용기죠. 의식지도 공부 혹시 하신 분들은 그 의식지도의 그 터닝이 200이에요. 200이 용기입니다. 그때 그 용기는 I can do it의 용기가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에서 살아왔던 개인의식이 200 아래고요. 나의 가능성, 나의 어떤 역량을 좀 더 넓은 차원에서 이제 쓰고 싶다라는 그 삶에 대한 선택적 용기예요. 여기서 용기도 그런 용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비할레 교육에 왜 그 선언을 하시잖아요. 나는 나의 민족과 인류를 살리는 지구 경영자입니까? 그렇게 선언을 하는 이유가 이 근원적인 자신감, 열정, 이 용기, 이 내적 역량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체험적 방식으로. 호흡과 명상과 여러 가지 무의식의 영역을 확장해서 네, 평상시에 나라면 아니었겠지만 네, 확장된 의식, 네, 큰 나를 만나는 거죠. 이런 식의 훈련은 서구적 교육에서는 이루기가 어렵다. 제가 방금 얘기 드린 이 의식, 이 부분을 끌어올리는. 그래서 이 의식 지도가 서구의 데이비드 호킨스라는 유명한 의학 박사가 제시한 건데 여기까지 했어요. 제시만 한 겁니다. 어떻게 이 의식을 높이냐는 얘기를 안 했어요. 네, 제시는 참 잘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용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인간의 뇌의 본질은 네, 이제 정리하면 요 보고서는 나중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뇌교육의 단체 중에 아이브레아 국제 뇌교육 협회가 있습니다. 유엔의 NGO 기구인데 2019년에 제출한 보고서가 유엔의 보고서예요. 인간의 내적 역량 개발을 통한 휴머니티 회복. 내적 역량이란 건 뭐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뭐 이제 목표죠. 이런 목표인데 나는 누구인가로 대표되는 내면 탐색을 비롯해 정신적 회복 탄력성, 인내와 용기, 자기주도성, 사명감, 영감, 통찰 등이 인간의 내적 역량에 포함된다. 네, 전 세계에 공통된 정의가 아직 없습니다. 네, 한국발 내교육이니까 우리가 유엔에 이렇게 국제 공적 문서로 제시를 하면 우리가 표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의미가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끝으로 오늘 제가 얘기 드렸던 내용에 왜 한국발 내교육이냐 이 내용을 잠깐 보고 생각이 먼저예요. 마음은 고귀하고 몸은 조금 뒤처져 있고 오늘날 이 서양 근대 철학의 기조고 그게 오늘 서양의 교육의 지덕체 교육으로 이어진 거였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근본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한 질문에 오늘날 인류과학이 밝혀낸 사실상의 정의는 몸과 마음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이고 마음의 변화가 오히려 몸의 변화에서 직접적 영향을 받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것들이 20세기 과학에서 다 밝혀진 정점의 그 사실은 몸과 마음은 별개가 아니고 우리 전통의 인식, 심신쌍수, 몸과 마음을 함께 단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한민족의 전통 생활 양식이 오늘날 내교육의 이 원형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던 내교육 그 UN 보고서 안에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교육은 한국의 반만년 정신문화적 자산과 21세기 뇌의 만남이다. 고대 한국의 조상들은 인간과 자연의 합일사상을 강조한 천지인, 몸과 마음을 분리하지 않고 함께 다스렸던 심신쌍수, 인간 의식성장의 원리와 방법론인 수승화강, 심기열정, 정충기장, 신명 등을 생활문화로 체득해왔다. 네, 내교육 트레이닝의 원형적인 감각을 깨우려면 K명상, 트레이닝이 그래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감각 훈련이 굉장히 잘 되시겠죠? 요거는 끝으로 제가 오늘 인턴 교사분들 오신다고 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교육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을까? 제가 그냥 담백하게 얘기를 드리면 자격증은 2개가 필요하다, 최소한. 내교육 지도사 아마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국가공인 브레인 트레이너 반드시 취득을 안 하신 분들은 빠르게 하시고, 저희가 대학이 있잖아요. 내교육 대학 대학원. 함께 좀 체계적인 그 학문적 커리큘럼을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교육 올해 단과 대학으로 승격이 되었는데요. 돈이 안 들잖아요. 사이버 대학은 국가장학금 체계가 워낙 좋아서 돈도 안 드니까 원격으로 공부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대학원은 돈이 조금 드니까 고민을 조금 하시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한국에만 있습니다. 이런 것도 활용을 하시면 좋겠고요. 지점에 그 브레인 잡지 아마 갈 겁니다. 그래서 브레인 잡지를 띄엄띄엄 보지 마시고 정독을 하시기를 추천을 조금 드립니다. 그래야 시야가 확장이 되고 그 말하는 이 사용의 언어가 조금 전문스러운 용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평상시 검색 많이 하시죠? 여기 브레인 잡지의 공식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짬날 때 10분씩이라도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사이트에서 기사들을 그냥 이렇게 한번 둘러보시는 정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개인이 이런 감각을 높이는 겁니다. 제일 추천드리는 건 개인이 맨발 걷기. 뭐 감각 깨우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맨발 걷기, 개인 집 근처에서 하시길 좀 추천드리고, K명상 훈련 같이 하시면 제일 좋겠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